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편집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기사의 침착한 행동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천안에서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한 것으로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는데요. 엊그제 천안에서 있은 일입니다. 천안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 600번 버스 안에서 이 60대 중반의 한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한 씨를 본 승객들이 놀라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쳐서 알렸고요. 버스 기사는 이 병원까지 가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1km 거리에 있는 이 청당 119 안전센터로 핸들을 꺾었다고 합니다. 마침 버스 안에 또 이 순천향대병원 직원이 한 분 탔었는데요. 이분이 이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19 안전센터로 가는 한 2분 안에 이 흉부 압박을 실시했고요. 결국 옆에 있는 승객들이 또 쓰러진 한 씨를 주물러주고 해서 결국 119 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게 여간에서 시내버스가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판단을 할 때 이 운전기사도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버스 운전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승객들도 참 일사불란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119 안전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구급대원이 버스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응급조치를 취했고 덕분에 이 쓰러졌던 한 씨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한 씨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 건강을 회복해서 일반 병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심정지 환자는 초기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버스 기사가 무조건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침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병원 관계자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최단 시간 내에 119 구급대에 도착했다는 것, 이런 것이 합쳐져서 지금 귀중한 생명을 구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좀 더 관심과 함께 좀 배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님이 이분에게는 생명의 진짜 은인이네요. 그렇죠. 네. 예.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증설 문제가 관심사인데 선거구 증설의 핵심은 타 지역의 편법 방지에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금 대전 지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지금 이 선거구 증설에 대한 토론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어제 이 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재대 정현정 교수가 주제 발제를 나섰는데요. 정 교수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편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꼼수를 차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 교수 말에 의하면은 이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조건적으로는 유리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선거구 확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의 그 특례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례 조항에는 이 자치구, 시, 군의 어떤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자칫 이 게리맨더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그렇죠. 당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게리맨더링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 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9대 총선 때요, 경기도 수원시 그 팔달구 전체하고 권선구, 옆에 있는 권선구 서둔동만을 떼어내서 이 수원정이라는 선거구를 만들었고요. 또 용인에서도 이 처인구 전체하고 기흥구에 있는 일부를 합쳐서 용인갑 선거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게리맨더링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관심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여서 이 정치적 응징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바로 그건데, 대전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줄기차게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는 대전시장이 이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 어떤 과소 대표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다른 곳에서는 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죠. 협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금산 깻잎 연매출이 맞습니까? 이거 400억 원이 넘어섰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 인삼과 함께 이 근산의 이 주요 농산물이 깻잎인데요. 예. 깻잎이 정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금산군에 따르면 올해 이 금산 지역 깻잎 매출이 11월 말 현재 422억 원인데요. 지난해 406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2012년도에는 405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벌써 넘어섰습니다. 예. 이 상태로 간다면은 한 450억 정도로 넘어설 것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00억 원대면 아니 뭐 깻잎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이 대단합니다. 네. 비법이 있을 것 깻잎의 위력이 같은데요. 대단해요. 예. 비법이 뭡니까? 우선 뭐 깻잎에 대한 이제 깻잎 농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좀 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농산물 우수관리제 인증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어떤 안전 농산물을 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산군이 갖추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성인병 예방 등 이 근산 깻잎에 대한 어떤 과학적 입증이 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늘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배제대 이종수 교수팀이 실험을 한 결과요. 예. 이 깻잎이 맛과 향, 또 노화 억제, 뭐 피부 주름 생성 억제, 고혈압 이런 데 상당히 탁월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 맨 처음에 그 헤드라인만 보고 네. 뭐 깻잎에 이 인삼을 접목시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워낙 그 매출액이 커서 말이죠. 요즘은 뭐 또 깻잎이 소주에 또 뭐 응용되기도 하니까 상당히 응용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편집국장이었습니다. 10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충청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대전시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엊그제 이응로 미술관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한 방송사가 토론 촬영을 위해서 이응로 미술관을 활용했는데요. 여기에 방문했을 때 충청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영태 한남대 총장도 같이 가입을 했네요. 서구문화원장의 이강춘 씨가 부원장이 원장으로 선출됐다. 어제 임시총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친절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7분이 선정됐는데요. 다들 훌륭하십니다. 수상자는 고필근, 배동국, 이세창, 백승호, 그리고 정혜준, 송관중, 이진범 씨입니다. 7인의 친절한 시내버스 7인의 주역들 감사합니다. 더 친절해져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강일보 사회부 곽진성 기자가 모교 언론인상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